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16-248325 판결 사건명 배당 2 1.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무효. 이때 채무자 등이 무효인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후문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의 소재,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이때 가등기 담보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가등기 담보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여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 채무액 전부를 변제하고 무효인 위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본문.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단서 후문. 여기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채권자가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본등기에 터잡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를 뜻한다.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청산 절차를 위반하여 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후 선의의 제3자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채권자의 위 본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이 본등기가 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담보 목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조의 청산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가등기 담보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 이하 채무자 등이라고 한다. 채무자 등은 더 이상 가등기 담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채권자를 상대로 그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그 반사적 효과로서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는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의 위 본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자 등과 채권자 사이의 청산금 지급을 둘러싼 채권, 채무 관계까지 모두 소멸한 것은 아니고 채무자 등은 채권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경매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인 점에 비추어 보면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이 본등기가 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담보 목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17-20070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 및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서 결정한다. 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 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 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 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갑, 을, 병이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하면서 출자 지분은 갑 7분의 1, 을 7분의 5, 병 7분의 1로 하며 을이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지기로 하였고 약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다가 을이 동업계약 변경안을 제시하였으나 갑이 이를 반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 을과 병이 갑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사안에서 갑의 귀책 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17-219-21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이뤘는지 판단하는 기준.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부 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 명령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경우 많은 사람이 관련되고 시위 장소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집회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경찰 공무원이
집회를 허용할 것인지는 많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즉시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사항이다. 3.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0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바라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 즉 눈앞에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 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4. 갑 등이 그들이 속한 단체가 개최한 집회와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을 등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 행위와 을의 해산 명령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국가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점거 행위와 해산 명령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경찰력의 행사로 보아 국가와 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17다 224302 판결 사건명 추심금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 반환 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대여 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 경우 대주가 대여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한다. 이 원칙은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정한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 채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 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 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 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민법 제599조는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소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당초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 반환 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대여 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대주는 대여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18다 223-023 판결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및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급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19다 2000-096 판결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신고 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 변경 내역이 담긴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 등이 제출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효력은 회생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효과가 생긴다.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회생 절차의 목적 채무자 회생법 제1조 참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무 면제 효과가 발생하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효력 채무자 회생법 제252조 제1항 참조 효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 신고 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를 포함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 변경 내역이 담긴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 등이 제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원래 채권액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일부 면제되었는지 피고가 이를 주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성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19다 293-036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와 같은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 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에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그 밖에 협력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에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 지체가 성립한다. 채권자 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 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민법은 채권자 지체의 효과로서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 제401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제402조 채권자 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제403조 나아가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8조 제1항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 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 또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거래 관행, 객관적, 외부적으로 표명된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와 이행 상황, 급부의 이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20다 2008-058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 2,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이 경우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 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 약정의 효력, 무효.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5로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에 의해서는 각 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법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상법과 마찬가지로 배당 가능 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개정상법 제360조의 5 제1항, 제374조의 2 제1항, 제522조의 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상법 제341조의 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상법 제341조의 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 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상법이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20타 224821 판결 사건명 토지 인도 가설 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 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 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20타 278-354 등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등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은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 150일 이내에 청산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택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제한 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 의무 및 인도 의무와 사업 시행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 그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은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위 150일 이내에 청산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9.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택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 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 및 토지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의무 및 인도 의무와 사업 시행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 지체로 되게 하기 위한 이행 제공의 정도 및 방법. 쌍무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잔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 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 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 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된다. 3. 갑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 사업 시행 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현금 청산 대상자라는 이유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자 을이 위 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변호사에게 위 부동산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등기 위임장 등 서류 및 출입문 열쇠 등을 보관시키면서 부동산 관련 청산금 지급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변호사로부터 위 서류 등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갑조합에 송달하였는데, 갑조합이 위 서류 등을 수령해 가지 않자 을이 이를 공탁한 사안에서 을이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인도 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의 측에 따라 요구되는 이행 제공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21다 238650 판결. 사건명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택의 공동 임차인 중 1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공동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공동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주택의 공동 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공동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동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자체를 지분에 따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동 임차인 중 1인이 취득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공시의 목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21타 247-937 등 판결 사건명 차임 청구회소 등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 충당의 방법, 법정 변제 충당 및 순위가 동일한 채무에 관하여 안분 비례에 의한 법정 변제 충당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 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의 채무가 법정 변제 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자, 이를 주장하는 사람.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 변제 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 변제 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에게 안분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 비례에 의한 법정 변제 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 변제 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 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 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에 변제 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의 채무가 법정 변제 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의 채무에 전액 변제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변제 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 충당에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의 채무가 법정 변제 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의 채무에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각 채무에게 안분 비례하여 법정 충당이 행하여지는 것이다.